아니면 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눌렀어요. 눌렀어요? 네. 그 문학사에서 사실 앞에부터 해주셔도 돼요. 참가하고 네네. 무대가 항상 자, 일단 시험지는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내고 가고 일단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 해드리거든요. 자, 자료 일단 쭉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호책이라는 스킬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1학년 때 배웠어요. 그쵸? 1학년 때 배워서 낯선 스킬이 아닙니다. 낯선 스킬이 아닌데 조금 2학년 내시면서는 문제가 좀 정교하게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본문 분석하고요. 일단은 뭐 내신 진도 일단 나갈게요. 자, 보시면 이 기가 기록할 기자거든. 기록할 기. 여러분, 기록을 한다라는 건 기록. 이거는 팩트야, 팩트. 팩트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수호제거든. 수호제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 얘기예요. 요 숫자가 뭐냐면 지키다. 오늘 나 자신, 쟤는 집이. 그러니까 수호제를 풀이하면 나를 지키는 집이죠. 자, 그러면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지. 기록.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갈래가, 자, 스필이죠. 스필인데, 도전 스필이야. 도전 스필이나 현대 스필이나 우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팩트, 주로 작가의 경험 혹은 체험 나오고요. 자, 그것에서 어떤 깨달음, 의견, 가치가 서술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교훈성을 갖고 이 작가가 깨달은 부분이라든가 작가가 내세우는 가치가 우리가 배울 만한 거, 그치? 우리에게 효능감이 있어야지. 배울 만한 거, 유익한 거. 약 있죠. 그래서 교훈성을 대체로 가지고, 요 부분에서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왜? 작가의 가치관, 사상,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 작가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개성적인 문학이 바로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술관례라고 한다. 사실에 대한 기록, 그것을 통한 어떤 깨달음, 자, 그것을 우리가 교술관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수호책이
일단 수필 고전 시가 아니라 이제 상봉인데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 승, 전, 결 이렇게 4단 구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출발, 도입, 승, 발전, 전환, 결은 마무리. 그렇죠. 그래서 요 수호제기도 자 시작해서 내용 쭉 풀어가다가 마무리가 되는데 특히 수호제기라는 수필의 특징은 뭐냐면 요 기하고 결 이것이 딱 떨어져. 딱 떨어져. 여기서 퀘스천 의문을 표하고 자 여기서 answer 대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 잘 어울린다. 조화롭게 어울린다. 된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내용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복은 볼게요.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인데 지금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일입니다.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일입니다. 자, 이게 정약용 씨가 지은 거잖아요. 정약용이 실학자잖아요. 실학자. 이 정약용의 형제들도 굉장히 좀 실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깡통과 행보를 보였죠. 자, 그래서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여기서 나는 정약용이란 말이에요.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자, 아까 나오면서 퀘스천 뭐냐면 의문을 제기한 거야. 무엇에 대한 의문이냐면 이름. 도대체 수호제에서 이 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를 어떻게 지켜. 나는 난데 내가 갖고 있는데 붙어 있는데 어떻게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입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장기로 귀향한 이후 나는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귀향 얘기를 해요. 귀향. 이거는 자신의 경험이죠. 자,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나온 것 같이 말했다. 이러한 의문점 그리고 수호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깨달았다. 자, 귀향 때의 경험을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서술 방식으로 잘 나와. 어떤 서술 방식인지 볼게요.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밑줄 쫙 쳐. 주장이야. 주장. 이건 일반적인. 천하 만물이라고 했잖아.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결론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주장을. 그러면서 자, 그 다음부터 쫙 괄호를 쳐보세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예시를 들죠. 그 다음에 밭에다가 써보잖아요. 지킬 필요가
문답법. 그쵸? 묻고 답했죠. 문답법.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됐어. 집. 얘도 지킬 필요가 없어. 구체화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지. 문답법, 열거법. 자, 내 동산에 꽃나무와 과실 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다. 그래서 꽃나무나 과실나무 같은 나무들 지킬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이제는 책 얘기를 하는데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 책도 없앨 수가 없어. 너무 많아. 흔해. 널려있어. 자,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옷과 양식. 옷과 양식. 자, 천하의 식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대국법. 그렇죠?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다시 한번 밑줄 쳐.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지금 쫙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론을 내렸죠. 천하 만물 중에 천하 만물은 지켜야 할 것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냈어. 이렇게 결론을 냈어.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주장을 먼저 했잖아. 지켜야 할 것이 나라. 천하 만물 중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밭도 지킬 필요 없어. 집도 나무도 책도 옷과 양식도 지킬 필요가 없어.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없어. 요 부분은 우리가 자 논증 방식, 여러분들 논증 배웠죠? 논증 방식으로 어떤 논증에 해당할까요? 구체적 사례를 쫙 제시한 다음에 천하 만물 하나로 묶었죠. 일반화시켰죠. 이런 수능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귀납이니 연역이니? 귀납이지. 귀납. 그쵸? 귀납이지.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거.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거. 자, 이거는 귀납적 충남. 귀납적 충남. 이게 반대로 가면 연역이지. 연역은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지. 수학이 연역이잖아. 과학이 귀납이고. 그렇죠? 과학은 발견하는 거야. 아, 이래. 아, 그러네. 발견하는 거고, 귀납이고. 수학은 먼저 전제를 딱 때려놓고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증 방법이 귀납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쫙 든 다음에 얘네들을 쫙 하나로 묶어서 천하 만물은 지켜야 할 게 없어 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여기까지의 내용은 앞에 주장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는 이 주장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쓰여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생긴데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이제 나오잖아. 나라는 것은 여기서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거가 자 이렇게 하세요. 얘는 뭐냐면
본질적인 자아. 본질적인 자아. 본질적인 자아. 자꾸 나한테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자아. 그러면 이 본질적인 자아랑 대비되는 자아는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자아를 지금 구별할 거야. 얘는 현실적인 자아야. 현상적인 자아. 그럼 도대체 본질적인 자아는 뭐고 현상적인 자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아이디어한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이상적인 자아하고, 이게 본질적인 자아이자 이상적인 자아, 혹은 내면적 자아라고 볼 수 있어. 그거는 내가 관념 속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해야 되는 날, 놀고 싶은 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 10분 더 자고 싶은 날. 우리 이렇게 자아가 항상 이상적인 자아와 현상적인 자아로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걸 좁히려고 하는 거죠. 보통 보면. 그래서 지금 요 수제에서 오는 요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죠. 이게 머릿속에 내가 딱 생각하면, 아, 내가 진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인성을 갖추고, 이런 실력을 갖추고, 난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난 이런 사람이고 싶어. 라는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가장 이상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 그 모습의 자아를 우리가 여기서 인혁보다 본질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면 출입이 무상하다. 이제 그 본질적인 자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참 아쉽게도 달아나기를 잘해. 출입이 무상하다는 거지. 출입이 일정치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하는 거지. 들락날락 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도 그러잖아.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오늘 마음 잡고 보고, 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 어떠다, 진짜 정신 차리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 뭐냐면 바로 이 나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들락날락. 출입이 무상하다. 특징이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즉 본질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출입이 무상하다. 잘 나간다는 얘기야.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여기 바로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자, 그렇게 출입이 무상한데,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잘 나간다는 얘기야. 그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세모소가 위험과 재앙, 질탕한 음악, 질탕한,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 여자, 그렇죠. 이건 세속적인 어떤 가치고 세속적인 유혹이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이상적인 자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열거를 하는데, 얘가 잘 나가. 일단 잘 나가는 애야. 얘는 일정치가 않아. 왔다 갔다 해.
또 나랑 같이 이거 하면은 내가 성금 1억 줄게. 야야야 머리야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오늘 진짜 예쁜 여자가 오늘 용사. 나랑 혼자 공부하지 마. 이런 거 장은영 같은 애가 이런 좀 강력한 유혹이 되잖아. 유혹 나가는 거야. 나가. 또 너 이거 안 하면 너 어떡해. 너 어떻게 한다? 그럼 또 나가. 쉽게. 그래서 이 나의 본질적 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주장에서 뭐라 그랬어? 나만 지키면 된다 그랬잖아. 천하 만물은 지킬 게 없어. 나만 지키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인간이 나를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고 봤더니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지.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천하 만물 중에서 내가 가장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천하 만물, 아까 예를 든 거, 천하 만물과 그 다음에 나, 본질적인 자, 뭐라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자, 뭘로 대조? 얘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얘는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조. 자, 대조를 통해서 또 얘기하죠.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를 잡는다.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게 수어지기가 짧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상 특징 이런 거에서 되게 까맣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 수어지기 애들이 어려운 독서는 없고 여기서 너무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맞는 거 다 누르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지. 표현상 특징. 그렇게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의 표현을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잡는다.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쭉 근거를 펼쳤단 말이야. 나를 지켜야 되는 근거를 펼쳤어. 얘는 너무 지금 유혹에서 잘 흔들리고 잃어버리기가 쉬운 애야. 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 나를. 자, 그래서 자물쇠로 나를 꽁꽁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로 묶어 잠근 자물쇠로 묶는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표현법일까요? 본질적인 장, 이상적인 장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그죠? 추상적인 관념에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표현했죠. 그치? 잠그고 꽁꽁 묶을 수도 있고 자물쇠에 잠궈서 지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인 것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추상적인 관념을 써주세요.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승. 그래서 승은 자 귀양. 그래서 소식이 거기 소식이 자꾸 나오는 거 있어. 자, 귀양에서 이 경험에 대한 깨달음이지.
나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깨달은 예, 수오. 그래서 수오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야? 승이야, 승.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전으로 갈게요. 전. 자, 전에서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요거 표시되어 있는 나가 얘가 이상적인 자예요. 자, 지금 전이야, 전. 전에서는 또 이 귀환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자, 두 번째 경험 뭐죠? 어떤 경험을 했냐? 나를 잃은 사람이야. 밑줄 쫙쫙. 얘가 나를 잃었다? 나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상적인 나를 잃었구나. 이건 자아성찰이지. 반성적인 태도야. 성찰적인 태도.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지. 어렸을 때 내가 과했구나. 자, 그 경험을 얘기해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과거 시험, 세모, 세속적, 가치적, 입신양명이니까 권력, 지위를 쫓아 다녔다는 거지. 공부에 빠져 있었던 거 10년입니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입신양명이 됐던 거죠. 그죠? 입신양명. 입신양명 출장 입상되어 상호관대의 비단 도포를 입고 상호관대의 비단 도포 밑줄죠. 대육법. 벼슬 권력 지위를 얻은 상황을 얘기하지. 백주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정치를 한 거죠. 벼슬직에서 정치를 한 거란 말이야. 중앙 정치를 한 거지. 12년을 보냈다. 바로 다르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잃어버렸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경험이지. 그래서 자, 두 번째 경험. 그러니까 귀양 가서 깨달은 경험.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지난날 과거. 벼슬길에 올인 했던 경험. 요거 이제 반성하고 있죠. 반성하면서 자,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왜냐면 벼슬만 하지 않았지. 항상 사화도 많이 일어나고 당쟁이 얼마나 심했는데 귀형을 가게 됐어. 친척을 버리고 부영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이 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 피는 곳 밑줄. 이게 유배지야.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 피는 곳.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해. 밑줄 쫙. 이게 뭔가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아성찰이지. 내가 나랑 대화하는 자아성찰이죠.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가르치세요. 영원한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희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자문을 통한 스스로 있는 거죠. 자문을 통한 자아성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와서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인용포된 나가 이상적인 사야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성으로 가셨는데 그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형님도 나와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를 잃어버렸던 경험. 자, 과거 벼슬길에 집착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잃어버렸던 경험.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나를 잃어버렸던 경험에. 자,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면서 성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승하고 점은 경험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 수필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 경험을 통한 의견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가 깨달은 거야. 그냥 가서. 결국 얘기하면 정신없이 지위를 쫓고 권력을 쫓고 또 그 지위와 권력을 갖기 전에는 그 지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했겠죠. 치열하게 과거에 붙으려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붙었어. 붙고 나서는 그 지위와 권력을 붙잡고 정치를 또 계속 치열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귀향을 와서 보니까 나를 잃었었구나. 내가 나를 잃었었구나 하고 귀향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를 성찰하고 나를 찾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결에 볼게요. 마지막 결. 유도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즉, 다시 한번 본질적 자아를 지켜낸 거죠. 큰 형님. 본질적 자아를 지켜낸 거야.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시는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이것이야말로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그게 자기 자신. 신념적인 자아, 이성적인 자아란 말이야. 자,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이건 이제 큰형님이 하신 말이야. 나의 이름을 태현이라고 했다. 아주 크고 현명하다. 그래서 나는 홀로 나의 태현 동그라미, 본질적 자아요.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이거는 큰형님이 수호라고 지은 이유를 밝힌 부분이죠. 자기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지은 이유.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인용하냐면 중국의 성현인 맹자를 인용해요. 맹자가 한 말.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자신 동그라미 본질적 자아겠죠. 그렇죠? 위에 나온 태형. 맹자가 말하는 자신보다 이상적인 자아, 본질적인 자아야.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자,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신뢰성, 신빙성이겠죠. 자기 주장에 대한. 옛날에 성현도 이렇게 말했어 라는 거잖아.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미술처가 어떤 표현 수사법이 있을까? 그 말씀이 참된 것이다 라는 거잖아. 도치법.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요. 도록법. 영탐법.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간주하고 있다. 이런 표현 수사법. 드디어 그래서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운으로 삼는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가로치세요. 내 생각을 써서 기록해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 기록한 문서로 삼는다. 바로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혔고 그 다음에 맨 처음 기에서 제기한 의문을 밝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수제기니까 갈래상 특징 됐어.
쌤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응? 쌤이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게 원문이라서네. 상대로 놔둬도 없어요. 그거 없어? 영상 찍고 있어. 영상 보면 되는데 많이 달라? 네? 많이 달라? 많이 나와요. 그게 내 본문으로 해서 원문 있지. 원문으로 해서 약간 문장이 좀 다르죠. 문장이. 원래 좀 현대역으로 조금 매끄럽게 된 문장이죠. 그거 정리해 주면 돼요. 시간이 이렇게 지금 끝냈어? 5분 전에 했어요. 어? 5분 전에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특징하겠습니다. 특징이 중요하죠. 특징. 시험에 나올 만한 특징 싹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라는 갈래성 특징. 기. 기록한 글. 기자는 기록의 기자는 그러니까 자, 수호제 기 그러면 수호제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야. 기록 서술. 그럼 바로 수호제가 도대체 뭐냐? 수호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기록하고 서술했겠죠. 수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고전 수필이에요. 갈래로 보면 수필 중에서 한 갈래죠. 뭐 설도 있고 기도 있고 뭐 많죠. 문도 있고. 그래서 고전 수필의 하나의 갈래야. 그래서 사실을 기록한 교수갈래. 사실 기록, 그리고 교훈과 깨달음. 문학의 효용적 측면의 기록이 독자가 있고 깨닫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전 수필의 한 갈래다. 자, 수필의 어떤 의미상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작가의 실제 경험 플러스 그 경험을 통한 경험과 관련된 깨달음. 자, 이런 구조로 된 고전 수필. 그 중에서 뭐? 기라는 거지. 기. 있죠? 그래서 수필은 그게 기, 승, 전, 편.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근데 이 수필이 수호제기가 이 기승전결에 되게 충실한 수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서 기에서 수호제 그래서 자, 그 의미에 대해서 물었잖아. 의문을 제기했잖아. 그치? 아니 도대체 나를 지킨다는 게 뭐야? 그죠? 결에서는 이 수호제에 대해서 애써했어. 아, 이런 의미에서 수호제라고 형님이 하셨고 나도 그런 뜻을 기본으로 밝힌다. 좀 의문 해소.
그래서 이 구조로 보면 의문의 제기와 해소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다른 표현이거든요. 긴밀성이 매우 높다. 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긴밀하게 조응한다. 긴밀하게 상응한다. 서로 응한다. 얘기야. 묻고 답한다. 서로 응답한다. 이거야. 자, 승전은 자, 경험이 나와요. 경험. 이 경험이 나오는데 요 앞에 승에서는 똑같이 이 경험인데 이 경험에서는 귀향지에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자, 6페이지죠. 이거는 이제 깨달음인데 먼저 깨달음, 여기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 천하 만물은 지키기가 쉬워.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 그거를 먼저 깨달았고 여기서는 경험 자신의 과거, 자신의 과거, 입신양명, 그리고 벼슬길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야 나를 찾았다. 그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귀향지, 유배지에 와서야 나를 찾았다라는 자기의 경험 얘기를 하고 있고, 귀향지에 오기 전까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써머리하고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형님이 수재라고 이름을 지으셨어. 맹점이 그랬단 다지?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의문 제기와 의문 해소의 구조로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그렇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지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 경험과 깨달음 이 구조. 그러니까 문제, 의문의 제기와 해소의 구조 혹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 다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 2번, 3번이 나왔다. 자, 표현상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표현상 특징으로 보면 대조들이라는데, 그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 나와 나야. 나와 나. 요 나는, 자, 인용보호가 붙지 않은 요 나는 현실적인 자. 인용보호가 붙은 나는 본질적인 자. 요거의 대조.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을 지키는 천하 만물을 지키는 일과 나를 지키는 일.
그리고 문학에서는 형상화라는 개념이 있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대비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래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게 대조와 대비예요. 굉장히 이 수필을 관통하는 굉장히 주된 표현이에요. 대조 대비가 이상적이나 형상적이나 그래서 천하만물 그리고 본질적이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논증 방식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논증 해봤잖아요. 논증. 논증은 구성 요건이 뭐예요? 수학에서 해봤잖아요. 논증의 구성 요건. 논증.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논증이 나오냐면 요 승에서 깨달음, 귀염지에서 갑자기 깨달은 부분에서 쭉 논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전제 이런 것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읽기 쉽지 않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읽기 쉽지 않아. 이게 천하만물이라고 했지. 여기에서는 이 천하만물을 구체화한 거잖아. 뭐 책이니 옷이니 음식이니 꽃나무니 그쵸? 구체화한 거고 자 이것은 천하만물이라고 지금 일반화한 거죠. 정말 희한하게 저 소리를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못 듣거든. 저거 되게 앰뷸런스지. 여기 병원이 가까운 데가 아니, 맨날 정말 그리고 꼭 이맘때쯤에 해질녘 딱 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앰뷸런스는 일주일에 4번은 부는 것 같아. 오늘도 딱 들은 거 되게 요거 논증 방식 얘들아 요거 구체적인 사례 얘네들은 흔해 뽑아낼 수도 없어. 얘네들은 읽어도 읽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런데 정말 천하만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읽기가 쉽지 않아. 소위 어떻게 보면 읽어도 상관없어. 그런 뜻이야. 그럼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논증 방식이 뭐죠? 귀납법이지. 귀납적 추론이지. 반대가 영역이고, 그치? 반대가 영역. 서울에 올라갔더니 만난 김씨가 불친절했어. 두 번째 김씨도 불친절했어. 세 번째 김씨도 불친절했어. 서울에 사는 모든 김씨는 불친절해. 이게 바로 귀납법이잖아. 그래서 귀납적 추론 방식이 있을까? 만약에 거기에 박스 치고 이 부분에 쓰인 논증 방식이 무엇이냐, 서술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1학년 때랑 1학기 때 문학이랑 조금 더 달라요. 풀어보시면 조금 또 정교해요. 자, 요 부분에서 그러면 요거는 논증 방식이고, 자, 표현 수사법으로 얘기하자면 설명 방식 예시고, 열거법, 응답법, 서리법, 다양한 표현 수사법이 쓰였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 그리고 다양한 표현 수사법,
뭘로 나와 있냐면 자성찰의 과정을 나와 나의 대화로 형성하죠. 이게 뭐야? 자성찰.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성찰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지. 나를 꽁꽁 묶어서 자물쇠로 잠궈둬야 된다라고 했잖아, 지킬 때. 이건 뭐냐면 추상적 관념의 체험. 추상적 관념의 나를 자 자물쇠로 지키기 위해서 자물쇠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맹자가 한 말 유명했지. 자,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성, 신빙성 통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직이라는 수필을 썼고, 여기에 시험에 나올 거는 이제 여기에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동원된 표현 방식들, 서술상 특징들,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비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클리닉은 우리 완모라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 3학년 거 최근 영양학계 수능 공통 영역 독서하고 변경, 독서하고 문학하고 34분 1시간 안에 부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제나 요 독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오시고 뒤에 오답 보시고 오답까지 하고 검사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검사하고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속도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그리고 상호고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뻥 터뜨리는 게 있어. 갑자기 뭐 수능 특강 질문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시 들어가 있다. 시험 유지선 이런 거 있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갑자기 뭐 이기적인 유전자를 내는 사료로 해서 거기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 교과서 부분,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부분에 출제 비율이 되게 높긴 했어요. 시험 범위는 많았는데 거기서 교과서 비율을 높이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열심히 하시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오늘 수업책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완모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공부를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국어를 모의고사를 완모를 본다. 그럼 참 좋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루틴을 정해서 국어 클리닉 시간에 내가 완모를 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클리닉은 똑같아요. 국어 토요일에 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고생 많았습니다.